입냄새는 신체적으로 고통이 심한 증상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만들고 또 사회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우수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진료를 하는 입냄새에 관한, 구취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냄새는 구강이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악취를 통틀어서 입냄새라고 합니다. 이 입냄새는 크게 보면 생리적인 구취와 병리적인 구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리적인 구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모든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입냄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질을 안 했을 때, 또는 이제 음식을 먹고 양치를 안 했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럴 게 발생하는 이제 입냄새를 생리적인 구취라고 하고요. 자, 병리적인 구취라고 하는 거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명백하게 유발할 수 있는 입냄새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 이 경우를 병리적인 구취라고 합니다. 병리적인 구취에서는 구취 측정기에 측정이 가능한 냄새와 구취 측정기에는 측정이 안 되는 냄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구취 측정기에 측정이 가능한 냄새는 휘발성 황화물 냄새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황성분이 섞여 있는 구취 종류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구강 안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에서도 측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구강에서 발생하는 냄새고요. 그럼 구취 측정기에 측정이 안 되는 악취들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휘발성 질소화합물 냄새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장에서 역류하면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염이나 편도결석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발생하는 케톤 냄새, 또는 이제 체력이 약한 분들이 공복이 길어지거나 또 과로를 했을 때 생기는 냄새가 있고, 그 밖에는 혀가 매우 끈적끈적하거나 설태가 많을 때 혀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들은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에 다니시고 계셨던 환자분들 한 3분 정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의 남성분인데 입냄새가 발생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호소하셨던 증상은 굉장히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또 신물도 올라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잠깐 치료를 하시다가 호전이 되는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못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인데요. 오랄 크로마로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첫날 오셨을 때의 상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가 정상을 훌쩍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경우였고, 한의학적인 변증을 한다면 속에 좀 열이 많고 또 담화라고 해서 위장에 열이 있으면서 노폐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치료를 해드릴 때 화담청화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오랄 크로마 수치가 내원하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알 수 있고, 환자분도 입마름이 굉장히 호전됐다고 하신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분은 50대의 여성분이셨는데요. 구취가 발생한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입이 마른 거, 또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는 거, 역류성 식도염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은 식사 습관이 좀 안 좋은 편이셨어요. 식사를 하시고 금방 누워있고 이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서 역류가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고, 보통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위장에 열이 많아서 잇몸이 들뜨고 출혈이 발생하고 입이 마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한다면 위장에 열이 많고 또 과식으로 인한 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감감롱이라고 하는 처방과 이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합해서 치료해드렸어요. 이분의 오랄크로마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수치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첫날에 수치가 높지 않았던 거는 기계에 측정이 안 되는 스타일의 냄새였던 거고, 하지만 두 번째 또 오셨을 때 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계신 상태고요. 입마름도 호전이 되고 설태도 줄어들고 잇몸에서 출혈이 됐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더불어서 입냄새도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여자분을 한번 볼게요. 입냄새가 발생한 지가 한 15년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셨던 거는 입이 굉장히 텁텁하다, 좀 찝찝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환자 스스로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입냄새 자체도 문제지만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옆에 사람이 찾아오면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분은 입마름도 좀 심한 편이었는데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한다면 위음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계적인 측정치도 오랄크로마의 검사 결과치가 대략 한 달 정도 됐을 때 또 오셨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뭐 발병 기간이 아주 짧은 사람들은 뭐 한두 달 안에도 치료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한의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좀 많은 진료 기간을 거치다가 뭐 진짜 몇 년 지나서 오시기 때문에 짧게 끝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아주 심하고 굉장히 고질적인 분들은 뭐 1년 가까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 3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 경과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좀 다르죠. 입냄새는 크게 보면 구강의 문제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강 외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석, 뭐 치주염, 충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돼요. 대부분 다 호전이 돼요. 이게 문제는 입냄새라는 게 꼭 치과적인 원인만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입냄새 환자들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원인만 딱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입도 마르고 설태도 끼는데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겹쳐서 날 때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가 좋겠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치과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치과 치료가 적합하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할 때는 뭐 한의학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저희 한의원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된 분들도 그대로 치료가 끝나고서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 초반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오셔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는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오셔서 현재 본인의 부치 상태가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